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힘든 8월을 온몸으로 견뎌내시느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톡 멤버십을 시작하고 이렇게 한 달 내내 빠지는 장을 맞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은 했지만 또 고생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생각보다 좀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저도 좀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기일전에서 9월 달에 종목을 2개 혹은 통 멤버십 여러분들까지 해서 3개 정도를 압축을 해왔고 시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음, 일단 8월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주는 아니죠. 다음 주에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흐름을 보면 8월 23일 일단은 외국인들이 약간 들어오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3,000 초반, 3,100 초반까지 시장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결국에 지쳤죠. 개인들은 5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늘 그렇다시피 기관들이 사는 종목은 개인하고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NC소프트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하나투자증권을 많이 담으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이 한 번 들어온 다음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이나 셀트리온, CMO 요새 난리죠. CMO 쪽 있고 전기나 이노베이션 같은 조금 난해한 종목들을 이번 주에 좀 많이 담은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있습니다. 그리고 SDI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두산 퓨얼셀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가지고 있던 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드신 종목 중에 하나였을 텐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힌트를 얻어서 오히려 지금은 다른 종목을 또 발굴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흐름들이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두산 퓨얼셀 같은 수소나 이제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2단계 친환경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 거기에 따른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정보를 토대로 일단 수소나 환경 정책 관련주가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 이 종목들의 또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어, 반면에 NC소프트는 매수 금액 규모가 상당합니다. LG화학 마찬가지고요. LG화학은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나서 이제 보통 그렇거든요. 대형주가 급락하고 나면 바닥인 줄 알고 주저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75만 원까지 떨어진 NC소프트를 70만 원까지 추매 단가로 5만 원 정도 더 하락폭을 감안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5만 원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 거를 봐서라도 일단 대형주가 한번 떨어지면 바닥이 아니라 한 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70만 원까지 그 추매에 대한 그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65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떨어지기 직전에 2%로 수익을 내면서 어, 익절을 하는 사인을 드렸었는데 제가 따로 이 방송이나 혹은 이 커뮤니티에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소프트 물린 분들은 65만 원 수준이면 일단은 추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죠.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물렸고 사실상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에서 5% 정도 수익 내기에는 전자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남은 종목들은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멤버십에도 22만 5천 원으로 매수 사인 드려서 지금 갖고 계신 분 대부분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제 커뮤니티에 드렸던 종목 아모레퍼시픽 있으니까 일단 9월 달에는 그냥 버틴다, 그냥 갖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면 크게 올라올 거고, 뒤에 또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75만원, 그
다음에 7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65만원까지 떨어졌어. 그 다음에 65만 9천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NC소프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옛날 같은 그런 좀 감성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금을 많이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또 NC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 리니지 M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출시될 리니지 W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대표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투매한 종목으로 NC소프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바닥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큰,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목표로 하고 3% 정도에서 담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파월 의장이 시장에 화답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좀 많이 풀어놨던 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악재였죠, 사실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만 또 아주 또 프로페셔널하게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 금리 인상은 시장 상황을 봐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모습이었고, 시장은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1%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다행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엔 FOMC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계속 의견을 드리면서 고용은 이제 연준이 의도한 대로 회복 중이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그래서 3130선에서 200일선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틴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모레나 화장품주를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 저평가된 업종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프간 이런 국지적인 이슈는 해결이 될 이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 우리나라 엄청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큰 비중으로 아모레를 담았고요. 투자 심리가 개인들한테는 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단타로 꾸역꾸역 어떻게 메꿔놨습니다. 지금 보면 팜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드렸던 게 다시 팜스토리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있는데 종목이 생각은 안 나네요. 아무튼 지금 박스권에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10% 20% 먹기는 힘들더라도 3%에서 5% 정도는 이렇게 단타로 짧게 끊어가면서 물린 종목은 보유를 한 상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일단 안정세를 보였고, 자동차나 화장품주가 일단 제가 레포트를 종합해 본 결과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등락이 심한 편이라 좀 부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역시 1% 상승했습니다. 엄청 하여튼 늘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안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0.4% 정도 급락하면서 일단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은 갖추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역시 중요한 200의 선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냈다는 게 일단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매일 팔고 있다가 좀 매도 규모가 좀 작아졌고요. 개인들은 이제 매도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관이 쌀 때 많이 담아놨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카카오를 추천할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추천할까 하다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어, 사실 판단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선순환되는 구조였다면 카카오뱅크를 좀 담겠지만 지금 저도 대주가 물려있는 상태라서 대주가 좀 올라오는 거를 보고 뉴파워는 다 올라왔어요, 거의. 근데 대주가 좀 물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홀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목 좀 보면 현대차가 지금 삼성증권에서 엄청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20만 8천 원이라는 숫자는 아직은 좀 덜 빠진 느낌이 있어서 현대차가 사실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값이요. 이렇게 때문에 수입차에 좀 밀리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오롱 인더를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시장을 분위기를 보면 올라오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시장의 탄력을 받는 초입 구간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그리고 필름 그리고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액정 그 친환경 수소 사업을 이번에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단계 친환경 정책에 대한 재정 그 확대 정책을 발표를 할 건데 여러 가지 테마 이슈 종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코오롱인더를 일단 공개적으로 9월 달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좀 공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느 시점에 담으셔도 좀 길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9월 말쯤에는 좀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는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또 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스스로 또 무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고통 받아보시죠. 코오롱인더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유파플라즈마는 좀 미리 들어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힘든 시기도 잘 버텼지만 결국에 다시 6,100원대로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 OLED, LED 뭐 이런 액정 쪽 시장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보고 있는 차세대 대장입니다. 유파플라즈마도 저도 비중이 커서 대주와 함께 지금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그리고 톡멤버십 여러분들은 내일 다시 종목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포트를 조촐하게 꾸려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시장을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하고 쭉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가 뒤에 받쳐주고 미국 증시가 이끌어주면서 우리나라로서는 국지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 시점에 좀 이런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9월 달입니다. 8월 달에는 제가 보기엔 보합 혹은 약보합만 하셔도 선방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증시가 많이 밀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이나 어떤 그런 그 전략에 큰 오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이 밀렸으니까 라고 자신감 얻으시고 9월 달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8월 달 못 이룬 수익을 9월 달에 내보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